오늘은요, 잠실의 역사와 연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잠실이란 지역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정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잠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잠실의 미래가 보이실 거기 때문에 잠실 관련 부동산 의사결정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실제 행정구역상의 잠실과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잠실과는요, 좀 격차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동명으로 잠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곳은 법정동으로 잠실동이 있고요, 신천동이 있습니다. 보통 이 두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잠실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넓게 보게 되면 방이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정동으로. 그리고 신천동,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있고요. 심지어는 올림픽대로 맞은편을 다 잠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올림픽공원이 있는 오륜동이 있는데 그 지역도 잠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 88 올림픽 이후로 88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문화재라든지 공원들은 다 잠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풍납동에 있는 아산병원도 잠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삼전동 있죠? 예, 그쪽까지도 다 잠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잠실동은 생각보다 넓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정확하게 잠실이 어딘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실 세내역이 옛날에 신천역이었었는데 그 지역은 잠실동이 아닐까요? 잠실동입니다. 근데 신천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잠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역은 법정동으로도 잠실동이고요. 심지어는 신천동에는 오히려 잠실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없기도 하고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하철 역명이 잠실과 또 신천의 경계를 헷갈리게 한 것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정동으로의 잠실동,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잠실동은요, 송파대교의 서쪽입니다. 이 지역에 보통 이제 그 잠실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천역이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잠실 세내역으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신천동이 아니라 잠실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 신천역 인근에 신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신천동의 신천이 아니라 옛날에 잠실 세내마을, 그러니까 세내마을이라고 했던 것들을 신천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겹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동은요, 또 법정동으로 따질 때 가끔 가다가 잠실 4동, 5동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잠실동, 신천동이 헷갈리게 쓰였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영뿐만이 아니라 학교명 가지고 좀 헷갈린데, 잠실 초등학교, 잠실 중학교, 잠실 고등학교, 소위 말해서 잠실이 들어간 초, 중, 고등학교는요, 모두 신천동에 있습니다. 잠실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반대로요, 신천초등학교, 신천중학교는 잠실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세내마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잠실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법정동으로 신천동이라고 하는 것은 막 나중에 이렇게 좀 명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잠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잠신 초등학교, 잠신 중학교, 잠신 고등학교는 잠실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실동의 행정구역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송파구 전체를 가지고 잠실 위상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파구는요, 서울에 있는 25개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25개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는데, 시군구 중에서도 구단위 중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크지 않은 면적의 인구가 많느냐?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많기 때문일 텐데요. 매머드급이라고 하죠. 뭐 3,000세대, 4,000세대, 5,000세대, 이 정도 대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엘스 리센츠 트리줌 레이크 팰리스, 잠실주공 5단지, 아시아 서수전 아파트, 우성 1, 2, 3차 이런 아파트들이 잠실동에 있는데 다 아파트예요.
그리고 다 중층 이상 아파트고요. 그리고 이제 신천동에 있긴 하지만 곧 재건축을 할 장미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그 주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도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구의 몰입도가, 밀집도가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쪽에 워낙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살게 되면은 단위당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시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잠실동이 예전부터 시세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세가 높은 것들이 지금도 이어져서 잠실동과 잠실동이 아닌 송파구는요, 시세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셔도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해서 잠실동을 아예 송파구에서 분리하자, 그러니까 잠실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행정 역할을 나눈 것이 있는데 바로 세무서입니다. 송파구에는 유일하게 세무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잠실세무서고요. 하나는 송파세무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할 지역을 말씀드리면은 잠실세무서는요, 뭐 잠실이 당연히 들어갔었겠죠. 신천동, 삼전동, 방이동, 오금동, 풍락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잠실이라고 표현하는 지역들이 다 잠실세무소에서 세무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지역들, 뭐 송파동이라든지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 석천동, 거여동, 마천동은 송파세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 예전으로 가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잠실동이라고 하는 입지는요, 육지가 아니라 섬이었습니다. 한강 가운데 있는 하중도라고 하는 섬이었을 텐데요. 그때는 오히려 한강 이남 지역보다 한강 이북 지역에 붙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강남이지만 그 전에는 강북 지역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송파구 쪽에 있는 지역들보다는 광진구 쪽과 더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25년에 을충년 대홍수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홍수가 있었어요. 그때 신천강이 확 커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잠실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강북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년대까지 강북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 개발되기도 전이었었고 강북에서도 좀 소외된 섬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요, 전기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등잔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켜놓고 살았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TV 전화가 없어서 여기에 굉장히 큰 홍수가 났는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구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사후적으로 헬리콥터로 구조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을 하면서 이 신천강 부분들을 한강 본류, 왜냐하면 한강의 흐름이 직선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직선으로 더 한강폭을 넓히고 남쪽으로 흐르던 쪽을 송파강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잠실동이 강남 쪽에 붙게 되는 행정적인 구역이 바뀌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1971년 4월 15일 육지와 연결되면서 현재의 송파구에 붙어있는 육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잠실하고 신천동이 같은 행정구역이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초반에는 성동구였다가 1975년도에 강남구가 신설되면서 강남구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강동구로 분리가 되면서 강동구로 포함이 되어 있다가 현재 다시 송파구로 분리되면서 송파구 권역에 포함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망으로 하게 되면요, 전철역이 몇 개 지나는데 일단 서울 지하철 2호선 하고 서울 지하철 8호선이 잠실역을 지나고 있고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신천역, 지금은 잠실 세내역이 잠실동을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환승하는 종합운동장역이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과 엘스라고 하는 아파트 사이에 있죠. 그리고 2호선, 지금의 이제 잠실 나루역이라고 하는데 신천동과 잠실동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8호선 몽천토선역이 있는데 올림픽공원 바로 앞에 있는 그 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잠실 권역을 지나는 노선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올림픽대로가 잠실동 북쪽으로 지나고 있고요. 송파대로가 현재 법정동 잠실동 동쪽을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실대교를 통해서 한강을 넘어서 강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송파 IC를 통해서 수도권 제1 외곽순환도로, 지금은 수도권 순환도로라고 하는데 그것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송파대로로 쭉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성남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구, 중원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동서로 관통하는데 강남구하고 강동구를 연결하는 그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을 건너게 되면 바로 동부간선도로가 있는데요. 탄천을 통해서 강북과 분당과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교통편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방으로 잘 뻗어져 나가게 도로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버스편이 많습니다. 버스는요, 경기도 광주시에서 오는 버스도 굉장히 많고요. 한 번 오는 버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오는 버스는 더 많고요. 그리고 경기도 하남에서 오는 버스도 많고요. 강북에 있는 구리시나 남양주에서 오는 버스도 많고요. 조금 멀지만 수원이나 용인시에서 오는 버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잠실역 지하에 가면요. 복합 환승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잠실역에서 회차하는 경기도 노선 버스가 무려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실에 대한 역사와 현재 교통 상황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잠실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렸을까요? 과거에는 보잘것없는 입지였지만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드렸었는데요. 그게 강북이 아니라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더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아까 제가 버스 교통망으로 연결되는 지역들을 쭉 나열해 드렸잖아요. 그 지역에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베드타운도 많을 텐데요. 그 지역들이 바로 송파구 잠실동의 배후수요지가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앞으로 개발될 재건축 단지들 때문에 송파구의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송파구를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잠실동의 위상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잠실 이야기 좋으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